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제가 오늘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Yes or No의 문제였는데요. 안정화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불과 27%에 불과했고 70%가 넘는 대다수가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시장이 안정화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들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는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주세요. 013-3366-8290번 부동산 가이드문 뚝뚝 드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또 오함 이사님께서 어떤 또 투자 팁을 챙겨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울 2030 이제 서울 플랜이라는 것이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별로 이제 지원이 돼야 이제 정상적인 그런 한 아이를 키우기 필요하다. 이런 이 속담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 2030 이제 서울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미래상과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뭐 주택이라든지 공원, 교통, 산업, 문화, 복지 등과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부분별 계획을 좀 이렇게 통합하고 조정하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최고의 그런 최상위에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2030 서울 플랜과 같은 그런 계획 기본적으로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지금 지역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서울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그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동남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남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서초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서초구 하면 이 강남 4구 중에서 즉 동남권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동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남쪽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그리고 성남시가 경기도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의 이제 관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고속터미널이라든지 서울 남부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교통의 좀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8년도에 이제 강남구에서 독립적으로 나온 그런 자치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0개의 법정동이 있고 18개의 행정동이 있어서 관할로 이제 관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자치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통면에 있어서는 뭐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다 지나네요. 네,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데요. 6개의 노선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23개의 역사시설이 입지해 있는 그런 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해 있는 거 보면 위쪽으로는 이제 한강이 접해 있겠고 네. 또 아래쪽으로는 양재천 그리고 중간 쪽으로는 반포천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양재시민공원하고 서리풀공원도 중간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녹지가 이제 상당히 풍부하다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그리고 중앙도서관, 서울교대가 또 위치를 해 있고 뭐 대법원이라든지 검찰청, 뭐 지방법원 등과 같은 그런 법무 행정 그런 시설들도 들어가 있는 이제 편리한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서울의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밑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서초구를 지나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관문이라고 또 사진을 하나 이제 이 준비를 그림이 했고요. 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고속도로입니다. 아, 네. 네. 고속도로를 이게 뭘까 네. 이러고 네, 있었어요. 위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네. 예, 고속도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제 오다 보면은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 서울에 이제 딱 이제 관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딱 이제 처음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진 하나 준비했고요. 또한 이 사진은 어떤 것인지 예, 상상이 가시나요? 이거는 아파트 단지. 네,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네, 한강을 이제 끼고 있고 얼마 안 됐는데요, 새 아파트인데요. 네, 이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아,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제 비싼 아파트, 고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 대표적인 이제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강뷰 보이는 쪽들, 한강뷰가 보이는 쪽들은 이제 20평대가 뭐 20억대, 그리고 30평대, 30억대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고가의 아파트도 이제 들어 있는 이제 부촌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서초구의 이제 대표적인 상권으로는 대한민국의 이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 강남역 상권을 볼 수 있겠는데, 이 강남역은 사실 이제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중간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서초구의 대표적인 상권도 강남역이 되겠고, 또 이제 서초구에서 좀 유명한 곳 하면 이제 설해마을이라고 해서 뭐 카페나 이제 네, 데이트, 되게 좋아해요. 예, 데이트 젊은 여성분들이 네.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도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이제 작은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초구 하면은 이제 서초구 안에서도 이제 4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방배, 그리고 반포, 서초, 양재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한번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방배 지역 생활권 한번 보시면요, 가장 이제 서쪽 동작구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반포 지역 생활권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 서초구의 한 14% 정도이고 인구가 26%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방배 봉동, 방배 1동, 2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의 가장 큰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제 터널입니다. 그 혹시 테헤란로 그쪽에서 쭉 강남에서 서초로 네. 갔을 때 그 이제 대법원 나오고 나서 막혀 있는 건 봤었어요. 그렇죠. 네. 예, 항상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 방배 쪽으로 못 가고 이제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정보사 부지였던 이 서리풀 공원이 이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장제 터널 지금 공사 이제 한창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뚫립니다. 뚫리게 되면은 뭐 방배라든지 이제 방배동이라든지 반포동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교통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여기가 이제 뚫리게 되면 이쪽 반배동 지역에서 쭉 이제 완전히 관통을 해서 이제 테헤란로까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살짝은 죽였던 이 서초대로 상권이 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 서초구랑 이쪽 지역의 서초구도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이제 활발해지는, 뭐 상권도 활발해지고 또 그런 거리감도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아주 좋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교통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위에서 그 이제 서리풀 공원 쪽을 이제 찍은 모습인데요. 서리풀 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관통을 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서초 지역 생활권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서초, 반포동, 여기 이제 이제 한강하고 접해 있는 반포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포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서초 인구의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좀 가장 많이 인구 밀도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또 좋은 호재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아직은 뭐 세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 중에서도 이제 지방 갔다가 오시면 네. 이 양재 IC부터 이제 네, 맞습니다. 엄청 막히죠. 네, 막히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한남 IC까지 거의 뭐 평균 속도가
얼마일지 아실까요? 뭐 한 30? 오,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평균 속도가 네. 30km, 시속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고속도로란 말이 무색할 만큼 네. 이제 굉장히 저속 운행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을 좀 지하로 넣으면서 좀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개통을 이제 지하로 이제 넣으면서도 이제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좀 나눠서 넣으면서 고속과 저속을 좀 나눠서 교통 환경을 더욱더 이제 좋아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은 지상 부분으로는 이제 공원화가 또 되기 때문에 이제 녹지도 풍부해질 예정이 있겠고, 또 사실은 이제 경부고속도가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를 사이에 두고 이제 양쪽 지역이 좀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 접근성도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로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반포 생활권에 위치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예,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로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지상 부분으로 공원화가 되고 이제 빌딩들이 있는 모습 조감도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초 지역 생활권. 예, 한번 봐보면요. 이 서초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은 서초구 면적의 13% 정도가 되고 인구는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이 방배 지역 생활권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서초 뭐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본 것인데 여기가 이 강남역 있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있고 바로 옆에 완전히 노른자 땅인데요. 네, 물류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종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종상향시키면서 이렇듯 업무동과 이제 복합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롯데타운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그런 곳으로서 롯데가 또 들어온다면 대기업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양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양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면적의 50%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서초구 인구의 16%밖에 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 밀도는 상당히 적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이제 개발 호재가 크게 이 양재동은 또 양재 이제 지역 생활권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예. 저평가가 그래도 지금 다른 생활권보다 많이 되어 있고 또 넓은 지역에 아직 인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 양재읍면 아는시티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115만 평 정도의 이제 거대한 면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을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연구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이 양재읍면 아는시티 특구를 품고 있는 이 양재 생활권이 이제 좀 개발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서초구의 나머지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30 서울 플랜 핵심지 지금 동남권에서 서초구 정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이어갈 테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규제 속에서 소액 투자처 옥석 가리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11월 5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요즘 시장도 시끌시끌한데 소액으로 어디 좋은 곳 없을까 참 많이들 고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나요? 네, 말 그대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근 1년 사이에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좀 알짜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법과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세미나 열립니다. 토요일 날 열리는데요. 1시부터 시작이고요. 삼성동입니다. 그리고 뭐 무료이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전화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지역 가운데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접근해도 좋다 싶은 곳이 또 엄선에 오셨다고 해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도보 8분 거리로 2019년 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6층 건물중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죠. 서초구에서도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이 양재동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물건 어떤 또 매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 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양재동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의 50%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한 16%밖에 되지 않는 아직은 개발이 덜 된 곳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강남권 그리고 동남권에서 이렇게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은 양재동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이 양재천 있고 그 양재대로 있는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도 가깝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한 도보 한 10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바로 이쪽에 양재대로 바로 이제 앞에 이제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본 매물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 위쪽에 이 강남 중심지보다는 이제 임대료 측면에 있어서나 매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밑쪽으로 해서 전부 다 RNC 특구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에서는 이 구룡산도 이제 나오는 뷰가 있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수요들이 이 지역으로 오냐 한번 보시면요. 일단 이 강남 중심부 쪽에서의 강남 수요, 예, 워낙에 지금 저렴한 그 중심부보다는 월세 측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매가 그리고 전세가 측면에 있어서나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강남 수요들도 오게 되겠고요. 또 판교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예,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판교에 직장 있으신 분들 판교와 상당히 가깝고 또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바로 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교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뭐 양재우면 RNCD 특구는 같이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양재 RNCD 특구 수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은 면적이 거의 뭐 10평대이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로의 이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개포 재건축의 이주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 측면에 있어서는 국제그로벌값지구 대단히의 그런 개발 호재, 그리고 양재 우면 RNCD 특구 호재, 그리고 수서 역세권 개발과 같은 아주 거대한 호재들 이제 세 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또 수혜도 톡톡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양재 우면 RNCD 특구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양재 우면 RNCD 특구 이제 굉장히 넓은 그런 면적을 초대형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115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이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코어가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 특화 혁신 산업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은 바로 이 지역 특화 혁신 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 기반 그리고 R&D 코어 말고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도시 지원 복합 개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이제 개발이 되는데 또 세부적으로는 20개의 개별 사업으로 또 나눠서 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호재 안에, 그러니까 RNCD 특구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RNCD 특구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뭐 개발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 개발이 연구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소 그리고 뭐 중소기업 그런 벤처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입주함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는 곳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본 매물의 입지가 좋다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개포동이라든지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남 지역들보다는 다소 좀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교통이 교통이 조금은 이제 좀 낙후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위례 과천선, 네, 유례 과천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매물에서 좀 가깝게 좀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이 없다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집가 상승 아주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지에서 보이는 그런 바로 앞에 이제 대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본 매물지 한 4층, 5층에서 볼 수 있는 또 구룡산 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감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마무리, 뭐 외관이라든지 뭐 내장도 이제 좀 강남 수에 맞게끔 좀 깔끔하게 지어지는 부분 볼 수 있겠고, 내부를 보시면요, 같은 그 시행사에서 지었던 기존의 건물인데요. 움직이는 이제 식탁이라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전부 다 풀옵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겠고요. 화장실도 근데 편백나무 이렇게 좀 해놓고 좀 예쁘게 좀 인테리어 마감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외부 전부 다 굉장히 20, 30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해 주셨어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12평이 넘는 이제 넓은 투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한 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총 이제 2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전세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 또 월세 부분은 3,120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이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RNCD 특구라는 그런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호재 안에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4천만 원으로 이 시세 차익 아주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물 설명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의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은 이제 상당히 긴 호흡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바로 사고 팔고 이렇게 좀 안절부절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좀 길게 좋은 지역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좋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편안하게 좀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팔 거보다는 이제 계속 보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시면은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은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